한포진 진단을 받은 사람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식용유로 튀긴 음식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식용유는 한포진 발생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재발의 원인입니다. 튀긴 음식은 주로 콩기름,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혹은 옥수수 기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종류의 기름들은 오메가6 함량이 매우 높아서 한포진 증상을 극도로 악화시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포진 환자가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그리고 실수로 잘못 마시거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식용유로 튀기거나 구운 음식을 섭취하시면 한포진은 반나절 혹은 다음날이면 가려우면서 물집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튀길 때 식용유를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를 쓰다 보니 오메가6 함량이 높은 기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식용유로 튀기거나 구운 음식은 절대로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식용유로 튀기거나 구운 음식, 그리고 볶은 음식을 알아봅시다. 튀긴 음식으로는 각종 튀김, 돈가스, 탕수육, 통닭 등. 구운 음식으로는 햄버거 패치,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구운 생선, 계란 등. 이런 종류의 음식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생선은 기름 없이 구워 드시고 계란도 코팅이 된 후라이팬으로 기름 없이 구워 드시거나 삶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포진 악화의 원인인 오메가6는 우리가 즐겨 맛있게 먹고 있는 삼겹살, 소갈비, 닭, 염소, 오리 이런 육류에 많은 양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즐겨 마시는 커피에도 오메가6가 생각보다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즐겨 먹는 각종 빵에도 식용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6를 나도 모르게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육류를 살펴볼까요? 육류는 유전자 조작 콩,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사료로 한 육류에 많은 양의 오메가6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콩 혹은 옥수수를 많이 먹고 자란 가축과 적게 먹고 자란 가축에 따라 오메가6의 함량이 굉장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삼겹살을 맛있게 먹었는데 어느 날은 한포진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유전자 조작 콩 혹은 옥수수를 많이 먹고 자란 돼지고기에 의해서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라는 아무도 한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인간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식량 해결이라는 긍정적 결과에 만족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 피해는 아주 심각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자 조작의 효과. 해충 저항성, 제초제 내성, 바이러스 저항성, 환경 적응, 품질 향상, 대량 생산을 위해 수확에 걸림돌이 되는 병해충, 제초, 바이러스 이런 것을 제거하는 기능을 농산물 그 자체에 심어넣은 농산물입니다. 그러면 해충 저항성 유전자 조작이란 어떤 기능인지 알아볼까요? 농산물 스스로 자체적으로 특정 해충을 죽이는 독소를 생성하여 해충을 죽입니다. 다음은 제초제 내성이란 어떤 기능일까요? 특정 제초제를 살포해도 다른 잡초만 죽고 제초제 내성이 조작된 농작물은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전자 조작된 것을 말합니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대표적 종류. 옥수수, 콩, 알팔파, 카놀라, 면화, 사탕무, 파파야, 감자, 호박, 사과, 벼가지, 파인애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GMO 즉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GMO, 유전자 조작 농산물 그리고 가축 사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사료는 콩 그리고 옥수수입니다. 사료를 제조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 그리고 옥수수는 약 90%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며 사용 용도는 가축사료, 식용유 만드는데, 전분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어떤 경우에는 삼겹살을 먹어도 별 탈이 없고 어떨 때는 한포진 증상이 심하게 재발하는지 여기에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육류의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들이 오메가6가 다량 함유된 사료로 사육되므로 먹이 사슬에 의하여 가축 또한 오메가6를 다량 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육고기를 우리가 섭취하여
갑자기 한포진 증상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빵, 우리가 즐겨 먹는 빵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빵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드럽고 식감이 좋고 맛있는 빵일수록 식용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용유 즉 기름 성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빵은 푸석푸석해지고 부드러운 맛이 나지 않고 식감도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빵에는 식용유 혹은 버터, 쇼트닝, 마가린이 들어 있습니다. 1편에서 설명했듯이 현재 한포진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빵 또한 한포진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빵 또한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를 알아볼까요? 커피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마시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한번 알아봅시다. 원두를 볶아서 그라인드에 갈아서 가루를 만들고 에스프레소 기계에 장착하여 높은 온도의 물과 높은 압력으로 추출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스프레소 원액이라고 합니다. 이 에스프레소 원액에 물을 일정량 희석을 한 것을 아메리카노 커피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아메리카노 커피가 에스프레소 기계를 이용해 열을 가하고 압력을 가할 때 기름 성분인 크레마가 나옵니다. 노랗게 윗부분에 거품처럼 떠 있는 그것입니다. 이 크레마 속에 오메가6가 다량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 커피 또한 한포진을 악화시키는 복병입니다. 이번에는 마요네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요네즈를 만드는 재료를 보겠습니다. 계란 노른자 1개, 식용유 약 200ml, 레몬즙 1큰술, 소금 약간, 설탕 약간, 머스터드 약간. 이렇게 혼합하여 거품을 최대한 만든 것이 마요네즈입니다. 거의 재료의 절반이 식용유입니다. 또한 기름의 고유 향이 나게 되면 향미의 영향이 있으므로 향이 없는 해바라기유 또는 카놀라유, 포도씨유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일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마요네즈는 대부분 재료를 콩기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유, 포도씨유, 대두유, 카놀라유, 콩기름 모두가 오메가6가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마요네즈 먹는 양의 절반이 기름입니다. 그 중에 40%에서 60%가 오메가6입니다. 정말 엄청난 양이지요. 거의 폭탄급입니다. 우리가 먹는 오메가3 영양제 1알이 1ml입니다. 계란 노른자 1개 사용한 마요네즈에 200ml 식용유가 사용되니까 마요네즈가 얼마나 식용유 덩어리인지 짐작이 가시죠. 오메가3 영양제 1알에 200배입니다. 그러면 마요네즈가 얼마나 기름 덩어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포진 환자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이 또한 굉장한 복병입니다. 여러 음식들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각종 소스류에도 상당히 식용유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주 소량의 오메가6라고 하더라도 한포진을 진단받은 분들은 극심한 재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잘 가려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한국의 전통 음식 떡입니다. 떡은 종류가 많지만 인절미 즉 찹쌀로 만든 떡입니다. 떡을 만들 때 손에 달라붙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손에 기름을 계속 발라가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떡에 기름이 많이 묻게 됩니다. 특히 도장떡 같은 경우에 도장을 예쁘게 찍기 위해 도장에 기름을 발라서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에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도장에 떡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떡에 무슨 기름이 있겠는가 하지만 인절미 종류는 대부분 기름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복병입니다. 실수를 할 수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제 2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 3편에서는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과 영양제 섭취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